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보시는 대로 점 B에서 2를 찍은 선 있죠.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이 선은 중선이 확실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CD라는 선도 무게중심 위에 있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또 같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1대2, 1대2니까 얘하고 얘도 서로 뭐 할 것이다? 평행할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은 1대2 닮음이다 라는 건데, 출제자가 전체 ABC의 넓이가 이 GD 요 녀석의 넓이의 몇 배가 되나요? 많이 늘어나겠죠. 일단 먼저 보시면은 아파. 무게중심의 성질 때문에 2대 1로, 역시 2대 1로 구분이 되겠죠. 얘네 둘이 닮은 거 확인됐고요. 그죠? 닮은 비도 1대2, 1대2가 되셨습니다. 그럼 여기의 넓이를 선생님이 대문자 A 썼으니까 소문자 A라고 하면 여기의 넓이는 4A가 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왜? 길이의 비가 1대2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니까? 1대4니까 요 녀석의 넓이가 A라면 이건 4A가 돼야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전체 삼각형은 요 BCG라는 삼각형이랑 밑변을 BC라고 똑같이 써요. 똑같은 BC라는 걸 쓰는데, 높이가, 중선은 높이가 아니긴 합니다. 얼마? 3대 1이죠. 됐어요. 저기도 무게중심이니까 이 중선을 따라서 2대 1이니까 3대 1이 되셔야 돼요. 3대 1. 그럼 높이도 몇 대 몇이다? 3대 1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 A 작은 것부터 쓸게요. 요거 GBC랑 삼각형, 전체 삼각형 ABC는요, 밑변은 BC로 똑같고 높이가 1대3이에요. 닮은 비가 1대3이라는 얘기죠. 그럼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1대9가 되겠죠. 되셨나요? 무슨 얘기? 그럼 요 4A에 해당하는 게 얘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게 요 GBC라는 게 4A에 해당하니까 9배를 매겨가지고 4고 36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이건 4A이고 전체는 36A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 대문자 ABC의 넓이 36A는 됐어요. GBC 소문자 A에 몇 배를 해야 저렇게 되나요? 라는 뜻이죠. 네, 36이 되시고.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표정들 왜 이래? 응? 왜 표정들 다 왜 이래? 이건 잘라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근데 이걸 왜 해? 잘라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맞짱 한번 뜨려고? 엄마야. 닮아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사실 이 그림에서 삼각형이라고는 두 개밖에 없죠. 요 작은 AD랑 큰 ABC랑 둘 다 꼭지점 A는 같이 쓰고 있으니까 각 A 하나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각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각으로 추가적으로 닮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얘 보세요. 6대 9예요. 두 변이. 그렇죠? 그리고 전체 큰 삼각형은 18대 10이에요. 6대 9, 18대 12. 순서 바뀌었죠. 이해되시겠어요?
12대 18이라고 보게 되면 비율이 서로 뭐예요? 같죠? 이해됐습니까? 아, 두 변이 길이의 비가 같구나. 사이에 끼인 각이 같고. 되셨어요? 닮음 조건이 확인이 됐고, 닮은 비는 몇 배? 2배짜리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6대 9는 됐어요. 12대 18이야. 이게 돌아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한쪽이. 그럼 닮은 비가 2배니까 전체 넓이의 비는, 닮은 비가 1대 2니까 전체 넓이의 비는 1대 4가 되시겠죠. 네, 여기 넓이가 24랍니다.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24대 얼마인가 이렇게 되시는 거죠. 4배씩 매기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96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사다리꼴입니다. AD랑 BC가 평행하답니다. AOD 여기의 넓이가 5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OBC의 넓이는 20이네요. 얘네들이 닮은 거 확인되죠? 자, 막곡지각 서로 같고요. 여기 평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억각으로 서로 여기가 같고, 이쪽이 또 억각으로 서로 같으니까 AAA 닮음이에요. 넓이가 먼저 나왔네요.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세요? 1대 4입니다. 그럼 역으로 길이의 비는 얼마였을까요? 네, 1대 2였겠죠. 여기가 A면 여기는 2A, 여기가 B면 여기는 2B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얘랑 얘를 찾으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고, 얘네들이 닮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노력할 텐데, 쟤네들이 닮음이거나 합동이려면 평행 사변형이어야 돼요. 마주보는 각은 똑같은데 여기 절대 평행하지 않죠.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이 선을 기준으로 요 20의 넓이를 갖고 있는 삼각형하고 요 놈하고 높이는 서로 뭐예요? 같죠? 밑변이 몇 배 차이예요? 2배 차이예요. 닮음 아니에요. 밑변만 2배 늘어난 겁니다. 그럼 넓이도 몇 배 늘어나야 돼요? 2배 늘어나는 관계인 거죠. 얘가 2배가 늘어난 겁니다. 되셨죠? 똑같은 논리로 이 위쪽 삼각형을 보시면서 둘의 높이는 동일해요. 밑변이 또 2대 1이네요. 그럼 여기도 넓이가 2배가 되셨어야 되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10이요. 공교롭게 지금 둘 다 10인데 이 둘은 절대 담거나 합동은 아닙니다. 전체 다 더하시면 45 이렇게 되시겠죠. 되셨어요? 이건 왜 이렇게 어두워? APQ의 넓이가 16이야. 근데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지?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P라는 점이랑 요 Q라는 점이 어떤 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아예 의미가 없는 점이 아니거든요. BD는 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입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 넓이를 반 가져갔을 거예요. 됐죠? 둘이 합동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 요 삼각형 또 뭐 이런 삼각형 이 절반이라는 넓이는 얘 4개로 구분이 돼 있는 거네요. 그죠? 각각의 넓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그 중에서 얘가 확인이 조금 편하죠. 여기. 왜? 전체 넓이의 절반하고 얘하고는 확실히 뭐일 테니까? 닮음일 테니까요. 왜? 1대2, 1대2.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평행하게 되는 겁니다. 닮은 비가 1대2면 넓이의 비는 1대4니까 여기를 넓이 A라고 하면 여기는 4A가 돼야 돼요. 됐어요?
4A에서 A가 빠지니까 요만큼의 뭐야 이거 뭐야? 등변 사다리꼴은 3A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합쳐서 4A. 뭐 이쪽도 당연히 4A겠죠. 예를 들자면. 자, 그 다음에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자, 얘네 둘이 평행하다라는 건 이미 밝혀냈습니다. 닮음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어요.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거 좀 지울게요. 대각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합니다. 수직은 안 되더라도 서로 2등분은 돼 있겠죠.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지금 없던 대각선 노란색 AC를 그렸거든요. 아, 머리 너무 아프네. 엄마 보고 싶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PQ가 그냥 나온 점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노란색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요 삼각형 있죠, ABC. 그쵸? A가 중선이네. 그쵸? 요 ABC라는 삼각형에게 A가 중선이에요. 그런데 빨간색과 노란색은 서로를 2등분하니까 여기도 아까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B에서 이 변의 중심을 향해서 지나간 이 선, 이것도 뭐야? 중선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중선 두 개가 만났어. 이거 무조건 뭐예요? 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입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뭐예요? Q인 거예요. 요걸 찾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2대1, 2대1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2t면 여기도 t고요. 3t야. 그럼 여기도 3t인데 무게중심 2대1이니까 2t 대 t야. 이 BD라는 선을 2t, 2t, 2t로 내분하는 점들이 얘들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전체 넓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요, 높이가 다 뭐한 애들이에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밑변이 2t 똑같습니다. 됐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기 넓이가 16이래요. 그럼 얘도 16이고 얘도 16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넓이가 얼마였다? 16이 3개 있으니까 48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쪽 반쪽도 얼마예요? 48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출제자가 나한테 구해달라 그런 건 이거예요. 여기 넓이를 좀 구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사다리꼴인데 저거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이게 16이면요, 요 삼각형에서 얘를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서로 뭐한 애예요? 같은 애예요. 밑변이 2대1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8이시겠네요. 얘는 아까 전체 절반, 이 48에 1대2 닮음이니까 1대4로 넓이의 비가 구분이 될 겁니다. 이 전체 넓이 48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12가 여기에 넓이인 거예요. 그럼 48 중에서 이 3개를 빼면 얘가 자동으로 나오겠죠. 48에서 8도 2개 빼고 12도 빼요. 48에게서 28을 빼시니까 정답은 얼마?
20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기선 얘만 물어볼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봐도 문제가 성립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은 맞습니다. 이거 약간 좀 틀리는 분들 제가 왜 틀리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1번하고 2번 중에서 잘못 고르셨을 확률이 되게 큰데,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제가 평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영사기에서 쏴요. 필름으로 쏴요. 필름으로 쏘게 되면 됐죠? 요만큼 상이 맺힐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게 이렇게 가서 평면으로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영상이 이만큼 상이 또 맺힐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평면화, 단면화 하려면 좀 쉽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죠. 얘랑 얘가 닮은 게 아니에요. 30대 330이 아니고 30대 360이 되시는 거죠. 그쵸? 그게 얘랑 얘의 빈 거죠. 30대 360은 약분 다 하시면 얼마입니까? 1대 12. 요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12. 그럼 넓이의 비는 그것의 제곱이죠. 12의 제곱이 144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런 게 섞여 나온단 말이야. 1대 11이 되면 얘가 나오는 걸로 보이죠. 지름의 길이가 30cm인 피자를 27,000원에 판매하고 30cm 지름이 반지름이 아니야. 지름이 30cm 요만하다는 얘기 아니야. 선생님 요게 한 27cm 정도 되니까 25cm 정도 되니까 요만하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27,000원. 넓이에 비례한대요. 넓이. 가격이 넓이에 비례한데. 그럼 지름의 길이가 20다리는 됐죠. 지름의 길이가 20, 지름의 길이가 30 이렇게 되시는 거죠. 얘 넓이는 얘고요. 얘 넓이는 얘입니다. 됐죠? 이 넓이와 뭐가 비례한대요? 가격이 비례한답니다. 그렇죠? 그럼 파이는 당연히 죽고요. 이거 약분하는 것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게 225랑 100이긴 한데 15의 제곱은 3두개, 5두개고요. 얘는 2두개, 5두개예요. 그쵸? 약분 이렇게 매기면 되죠. 9대4예요, 9대4. 넓이의 비가 9대4인 겁니다. 몇 배가 됐나요? 3000배가 됐죠. 네, 3000배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2,000원 이렇게 되시겠죠. 한 변의 길이가 100cm인 마름모 모양의 나무판자 A를 빈틈없이 칠하는데 75ml의 페인트가 사용되었다. 한 변의 길이가 80으로 줄어요. 100대 80이 길이의 비입니다. 5대4죠. 그러면 페인트를 칠하는 건 선에다 칠하는 게 아니고 넓이에다 칠하는 거니까 넓이의 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넓이의 비는 얼마예요? 25대 16이 넓이의 비가 되시겠죠. 근데 이 100에 해당하는 놈 다 칠하는데 75mm가 쓰였대요. 그럼 얘한테는 얼마가 쓰일까의 문제였던 거죠. 내항의 곱 잘 보세요. 그냥 16 곱하기 75는 25 곱하기 물음표인데 약분을 하면 바로 맥히죠. 둘이 곱하시면 48이 되시겠어요. 48mm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시겠어요. 뿔 때는 알죠. 뿔을 중간에 탁 잘라가지고 돌고 있는 효선에 모가지 치듯이 탁 쳐면 밑에 남아있는 것만 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뿔을 원뿔이든 뭐 삼각뿔이든 사각뿔이든 치면 위는 여전히 그 뿔이 돼요. 작은 뿔이 되죠. 밑을 대라 그러죠.
높이가 12. 전체 높이가 10이에요. 그러면 이 잘린 데까지는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9였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원래 전체 뿔이 높이가 12일 때 부피가 320이에요. 근데 잘려서 없어진 부분이 닮아 있는 거죠. 전체랑 대는 안 닮았어. 잘려서 없어진 부분의 높이가 9예요. 12 되고 다시 조금 더 조정해 봅시다. 4대 3. 이게 길이에 비해요. 근데 이번에는 넓이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부피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4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 부피의 비죠. 근데 이 부피가 온전했을 때가 320이에요. 그럼 잘린 건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봐.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과 동일한 말이고 이건 64입니다. 5배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27도 5배가 또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x는 135가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가 135야. 그럼 여기 남은 걸 생각해 줘야지. 정답은 135라고 쓰시면 안 되죠. 전체 320 중에서 135를 버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요 밑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더 계산이 어려워. 185? 이렇게 되시겠죠. 여러분, 겉면이라는 건 넓이야. 겉넓이. 부피랑은 상관이 없어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2예요. 그럼 넓이의 비는 9대 4입니다. 되셨어요? 이 비상자 겉면을 표지에 포장지가 80이 필요할 때 앞에 A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20배 됐죠. 똑같이 20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 18 이렇게 되시고 180이 필요합니다. 겉넓이에요. 부피가 아니에요, 이게. 아, 머리 너무 아파. 기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A라고 해봅시다. 이걸 20%만큼 늘리면 100분의 120이라고 써야죠. 100분의 20이라고 쓰시면 오히려 20%로 줄어드는 거죠. 됐어요? 약분 조금 하시면 5분의 6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5분의 6이면 5분의 6 A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늘어나기 전 한 변의 길이, 늘어나고 난 후에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되시네요. 뭐 얘기하고 싶대요? 넓이 얘기하고 싶대요. A도 뭐 없애죠.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1대 25분의 36이 넓이의 B가 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늘린 게 얼마가 된대? 늘리면 겉넓이가 24가 됩니다. 원래는 얼마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항의 곱 25분의 36x가 외항의 곱 24가 된다. 역수 곱해주시면 36분의 25를 곱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6, 4, 24, 6, 6에 36, 3, 2 되셨죠? 3분의 50이 되시겠죠? 됐죠? 야, 엄청 물어봤네. 와. 단위가 안 맞아요. 그쵸? 단위 맞출게요. 40에다가 100을 곱해야 돼, 1000을 곱해야 돼. 미터랑 센치는 100 차이죠. 100cm니까. 그럼 100만 곱하셨어야 돼요. 40에다가. 4000cm인 겁니다. 4000cm. 몇 배? 1000배짜리죠. 축척이 1000분의 1짜리. 그럼 또 1000배 늘려야지, 1000배.
됐어요? 1000배 늘리면 얼마예요? 64 빵빵 이렇게 되시겠죠. 됐어요? 당연히 여기는 센티미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미터로 바꿔달라 그랬으니까 64m가 되시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네. 2만분의 1 축적이다. 축적이 2만분의 1이라면 2만만큼 줄여서 그림에 표시한 거다라는 뜻인데, 지도에서의 거리가 30cm래요. 그러면 이걸 2만 배 늘리라는 얘기 아니야, 실제 길이는. 됐어요? 그러면 60, 하나, 둘, 셋, 넷 cm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단위를 킬로미터로 바꿔보자. 미터. 6,000m인 거죠. 6,000m는 6km가 되죠. 됐어요? 그럼 이 실제 거리가 6km라는 건데 시속 4km로 갈 때는 얼마입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시겠죠. 정확하게 그러면 속력은 뭐 이건데 시간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하시면 어떻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속력, 시간당 거리. 분자 6km. 주거. 분자 분모에다가 선생님, 이것도 약분할게요. 2분의 3. 분자 분모에다가 속력, 시간 h를 곱할게요. 2, 3h. 2분의 3시간입니다. 2분의 3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1.5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1시간 반이면 1시간 30분이라고 하셔도 다 같은 말입니다. 되셨나요? 무슨 얘기?